이게 고속도로라고요? 프랑스 교통 전문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울어버린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 르몽입니다. 프랑스 교통부에서 도로 인프라 정책을 담당하는 자문관이죠. 20년간 유럽 최고라고 자부하던 프랑스 고속도로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이라는 나라의 고속도로를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고속도로야? 횡성휴게소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20년 동안 쌓아온 제 전문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 교통 전문가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10월 파리의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교통부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테이블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들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고속도로 노후화 심각, 시민 불만 폭증 제목만 봐도 우울했어요.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클레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시아 3개국을 둘러보고 새로운 모델을 찾아와 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경력의 저에게 주어진 중대한 임무였거든요. 중국과 일본은 당연히 포함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들러보세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규모가 크고 일본은 기술력이 있다고 들었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닌가요? 한국 고속도로가 얼마나 특별할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인 제 성격상 대충 할 수는 없었어요. 밤새워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프랑스 고속도로의 현실을 다시 한번 점검했죠. A1 고속도로의 낡은 포장도로, 단조로운 휴게소, 비싼 통행료에 불만이 쌓인 시민들, 매년 증가하는 교통사고율까지. 정말 답답했어요. 뭔가 혁신적인 해답을 찾아야 해. 저는 이렇게 다짐하며 아시아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압도되었어요. 도로가 정말 웅장했거든요.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1300km를 직접 운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렌터카에 앉아 시동을 걸 때 기대감이 컸어요. 와, 이게 12차선이야? 처음엔 정말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였거든요. 하지만 10분도 안 되어 실망이 시작됐어요. 도로 곳곳에 움푹 패인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이게 뭐야? 공사를 대충 했나? 3시간쯤 달렸을 때 첫 번째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기대했던 저는 완전히 멘붕이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비위생적이고 냄새가 역했어요. 음식 코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름투성이 음식들과 더러운 테이블들. 도대체 이게 휴게소야?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더 황당한 건 표지판이었습니다. 모든 게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저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찾는 것도 한참 걸렸습니다. 톨게이트에서는 더욱 실망했어요. 직원이 무뚝뚝하게 돈만 받고 영수증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더군요. 3일 동안 중국을 경험한 후 일본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프랑스가 훨씬 낫네. 일본은 다르겠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안도감이 들었어요. 확실히 깔끔했거든요. 도로도 정리되어 있고 표지판도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일본이야. 이제야 제대로 된 걸 보겠네. 하지만 첫 번째 톨게이트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8,000엔이 넘었습니다. 뭐라고? 60유로가 넘는다고? 계산기를 2번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어요. 이 정도 요금이면 서민들은 고속도로를 아예 못 쓰겠더군요. 휴게소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깔끔하긴 했지만 너무 단조로웠어요.
편의점과 간단한 식당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다야? 이것 때문에 비싼 돈을 내라고? 더 심각한 문제는 노후화였습니다. 1960년대에 지어진 도로와 교량들이 곳곳에 보였는데 보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한 일본인 기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 관리가 어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했어요. 결국 과거의 명성에만 기대고 있구나. 일본에서 3일을 보낸 후 마지막 목적지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둘러보고 보고서나 완성하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공항 자체가 너무 현대적이고 깔끔했거든요. 렌터카 카운터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해 드릴까요? 톨게이트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정차하지 않는다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시속 80km로 그냥 지나가세요.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직원이 손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차에 올라타자 더 놀랐어요.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사고 지점까지 정확히 표시해줬어요. 2km 전방 사고로 인한 정체, 우회로를 안내합니다. 기계 음성이 들릴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도로가 아니라 완전한 정보 네트워크야. 공항에서 나와 첫 번째 톨게이트를 지날 때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띵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결제가 됐습니다. 동료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클레르, 이거 혁신 아니야?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맞아. 이게 바로 미래구나. 첫 10분 만에 20년간 쌓아온 제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 2시간쯤 달렸을 때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어요. 횡성휴게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화장실만 다녀오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휴게소라고? 눈앞에 펼쳐진 건 3층짜리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유럽의 쇼핑몰보다 더 웅장했습니다. 1층에 들어서니 수십 개의 음식점이 즐비했어요. 각 지역 특산물로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원도 감자요리, 전라도 비빔밥, 경상도 불고기까지. 도대체 이 나라는 도로를 어디까지 발전시킨 거지? 더 놀라운 건 시설이었어요. 2층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동물까지 생각한다고? 3층에는 키즈 카페와 수유실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감자탕을 시켜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군요. 진한 국물 맛에 감동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아저씨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외국분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도로 연구하러 왔습니다. 아, 우리나라 고속도로 어때요? 목이 메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프랑스 장관이 이걸 봤다면 우리 고속도로를 다 갈아엎었을 거예요.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가요?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게 일상이구나.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구나. 부산으로 가는 길에 졸음쉼터라는 표지판을 발견했어요. 처음 보는 개념이었습니다. 졸음쉼터가 뭐지?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가 봤어요.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는데 운전자들이 차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30분간 무료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누가 운전자를 이렇게까지 배려해준다고? 프랑스에서는 졸음운전으로 매년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데 이런 배려는 꿈도 못 꿔봤거든요. 한국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생각하는지 느껴졌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하늘에 구름이 끼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위 전광판이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우천시 서행 차간거리 확보 헤드라이트 점등. 실시간으로 상황에 맞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터널 앞에서는 자동으로 헤드라이트 점등을 안내했어요. 이건 도로가 살아있어. 완전히 살아있다고. 동료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클레르,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가슴이 뭉클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우리가 놓친 게 뭔지 확실히 알겠어.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의 도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운전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말이죠. 프랑스로 돌아와서 바로 긴급 보고회를 요청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놀라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교통부 대회의실에 장관과 고위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형 도로 인프라 모델을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지능형 교통시스템, 복합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모든 걸 도입해야 해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부장이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클레르, 현실을 보세요.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잖아요. 인구 밀도도 높고. 우리는 유럽이에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의 문제라고요. 철학이라니요? 도로에 무슨 철학이 있다고 그래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간부도 거들었어요. 우리 프랑스 도로는 수백 년의 전통이 있어요. 굳이 동양의 작은 나라를 따라할 필요가 있나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들은 변화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 그 감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실적을 보여드리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아요, 클레르. 하지만 실패하면 당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해요. 각오하세요. 물론입니다. 제 20년 경력을 걸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그 감동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드디어 파리 외곽 A6 고속도로에 한국식 시설들을 도입했어요. 하이패스 시스템, 졸음쉼터, 복합 휴게소까지 모든 걸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개통식 날 떨리는 마음으로 현장에 섰어요. 과연 프랑스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교통사고가 40%나 감소했어요. 시민 만족도는 97%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혁신적인 도로의 탄생 한국처럼 만들어달라.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냐. 시민들의 반응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고속도로가 편해졌어요. 아이들과 여행 가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휴게소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다니. 졸음쉼터 이용자의 소감도 잊을 수 없어요. 20년간 장거리 운전을 해왔는데 이런 배려는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설치 후 졸음운전 사고가 60%나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을 때 눈물이 났어요. 그토록 반대하던 부장이 저에게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클레르, 당신이 완전히 옳았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민들이 더 안전해졌다는 거니까요. 지금 프랑스 전역에 한국식 도로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어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도로를 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본 겁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본 겁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었습니다.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생명선이라는 깨달음이었죠. 지금도 한국이 그립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가 스며든 도로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들.
언젠가 다시 가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저를 그리고 프랑스를 바꿔준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